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중간고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전에 강의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요약해보는 그런 총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8주차, 2차시, 3차시 수업은 계속 업로드 될 텐데, 일단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주차에는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강의가 없고요. 10주차부터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료,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하고 계신 내용이 되겠고, 처음에 침입형 고용체, 이거 스토리, 재밌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부분.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요거죠. 이제 그 상변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철강 재료의 상변태. 그래서 페라이트, 오세나이트에서 페라이트로 상변태 한다. 그다음 부피가 변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 공급,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잘 들어간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변태 기구, 확산에 의한 거, 전단에 의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형성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고용 강화에 있어서 탄소와 질소 같은 경우에는 침입형 원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잘 움직이고 또 아무데나 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잘 들어간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제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침탄이나 질화 처리에 쓰일 수 있다. 탄소나 질소는 확산을 잘 한다라는 것. 여기서 보시면은 당연히 침입형 원자가 훨씬 더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재밌는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 오스나이트보다 페라이트에서 확산이 더 빨리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조밀 충진 구조는 확산이 빨리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탄소와 질소 석출, 그래서 이 입실론 카바이드나 세멘타이트 이런 것들이 석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 철합금의 강화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르텐사이트 강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공 경화, 그다음 고용 강화에서 침입형, 치환형, 입자 미세화, 분산 강화, 석출 강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슬립 시스템 여러 가지. 그래서 BCC, FCC의 슬립 시스템. BCC는 48개, 슬립 플레이는 110, 112, 123, FCC는 12개, 111이라는 슬립 플레이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슬립 플레이는 생각해보는 방법들. HCP는 이런 식으로 총 3종류 정도가 있는데, 베이살에서는 3개 정도. HCP 자체는 이제 베이살, 그 다음에 피라미달, 프리즈마틱 이렇게 있겠죠. 일단 나머지는 FCC, BCC. 가공 경화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가 그 폴리크리스탈 다 결정인 경우에는 그레인 바운더리 만나면서 강도가 증가하는, 전이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겠고, 또는 침입형 원소나 그 다음 이런 것들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어떤 다른 거동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이제 쇼트 레인지와 롱 레인지 오더입니다. 쇼트 레인지 오더는 짧은 단위에서의 원자 단위에서 그런 크기가 크지 않은 그런 방해물들이 되겠고요. 롱 레인지 오더는 훨씬 더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그 범위도 더 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결정립계나 셀벽. 그래서 쇼트 레인지 오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 의존성이 강하다는 거. 롱 레인지 오더에서는 크지 않다. 쇼트 레인지 오더에서는 이 온도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는 거. 롱 레인지 오더로 오게 되면은 온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전이 밀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공경화가 일어날 때 당연히 이 디슬로케이션 등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결함의 어떤
생성 속도, 소멸 속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전이 밀도라는 거. 가온경화 이거 중요한 거죠. 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죠. 네킹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거의 파단이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퍼펙트 크리스탈은 강도가 엄청 높겠죠. 근데 우리가 디스로케이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퍼펙트한 경우에는 훨씬 높아야 되죠. 근데 보통 전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 면간거리와 원자 간의 이런 이동거리, 또 버거스 벡터에 해당하는 부분, B over A, 그래서 A분의 B 형태, A가 면간거리가 분모에 들어가고 B, 원자 간 이동거리가 분자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피어스 나바로 스트레스, 온도에 대한 민감성, 그래서 BCC는 온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거죠. FCC는 별로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 요 관계에 있어서. 왜냐하면 FCC는 조밀 충진 구조니까 요 A 자체가 굉장히 크죠. A가 크고 B가 작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작게 걸리게 됩니다. BCC는 반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온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덕타일 투 브리틀 트랜지션 트랜지션 비헤이비어, 연성 취성 천이가 나타나고, 요피 다이아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변형이 먼저 되느냐 아니면은 파괴가 먼저 일어나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 구간이 나뉘기 때문에 그 사이 구간이 바로 연성 취성 천이 온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조밀 충진 구조는 면간 거리는 멀고 이동 거리는 가깝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게 걸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간 거리는 가깝고 이동 거리는 길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게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온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여기 온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래서 DBT 등이 나타나는 게 BCC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체 강화에서는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옥타이드랄 사이트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요 사이에 만약에 BCC 같은 경우는 FCC는 들어가도 주변의 길이가 다 똑같죠, 그죠? BCC는 이 테트라헤드랄 디스토션, 즉 요 길이 빨간색 길이랑 파란색 점선 길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BCC에서 훨씬 더 강화 기구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FCC는 그런 디스토션에 의한 강화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세나이트는 그냥 치환형 용질 원자처럼, 그래서 침입형인데도 치환형 용질 원자처럼 되니까 다 등방성인 거죠. 그래서 다 같은 영향을 주니까 크게 강도를 높이지 못한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이가 이동할 때 고용 강화가 일어나는 건 치환형 두 가지가 있죠. 치환형, 작을 때도 강도가 높고 클 때도 강도가 높아지고, 침입형일 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스트레인 필드가 형성되어 있다, 변형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복점 현상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부보다는 하부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여기서 리더스 밴드가 생성됩니다. 리더스 밴드는 변형이 일어난 부분이죠. 여기에서 리더스 밴드 가는 동안은 일드 포인트 일롱게이션, 일드 일롱게이션이 나타나게 되겠고, 이 이후에 다시 중지했다가 다시 또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하게 되면 또 어떤 새로운 항복점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를 변형 시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복점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탄소나 질소 원자가 전이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인데, 여기서부터 가공경화가 발생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전이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전이 밀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면은 가공경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입형 원자에 있어서 실제 원자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항복점 현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이들 사이에, 이 전이 사이
엣지 디스로케이션이죠. 칼날 전이. 요 사이에 탄소 원자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충분히 전이를 잘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속도론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이 가공경화 구간에서 어떤 다이나믹 스트레인 에이지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셀레이션. 근데 우리가 온도를 높였을 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 속도로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똑같이 디스로케이션의 속도도 빨라지는, 그 다음에 빨라지게 되면 똑같이 여기에서는 용질 원자의 속도도 빨라지게 돼서 따라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공경화가 일어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속도론적인 걸로 설명하기 어렵고, 중요한 거는 전이 밀도에 대한 부분. 전이 밀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경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이 밀도 측정하는 방법은 뭐 중성자 회절법, 아니면 우리 방사광 가속기 이런 데서 측정을 잘 할 수가 있고, EBSD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솔루트 아톰들이 작은 것도 들어가고 큰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요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강화 효과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휴물 오데리 룰은 이제 15%보다 차이가 적으면 치환형, 차이 크면은 침입형이다. 이런 것이 되겠죠. 중요한 게 홀 패치 효과. 그레인 사이즈 작으면 작을수록 강도 높아진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이론은 이제 디스로케이션 소스에서 결정력있게 파일업 된다. 이런 거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레인 바운드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막히면 강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자주 막히니까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는 굉장히 강도가 무조건 높아지는, 그래서 결정립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강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인 사이즈 측정하는 방법들, 또 이제 나중에 어떤 그레인들이 커질 것인가, 이러한 그레인들이 더 커지겠죠. 이러한 그레인들은 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인 원자의 밀도 차이 때문에 여기가 훨씬 밀도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바운더리 자체는 여기서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이 더 커지겠죠. 이런 부분.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레인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니까 그레인 바운더리 슬라이딩이 일어나서 오히려 강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산 강화는 이제 분산상들을 넣으면 되겠죠. 세멘타이트나 질화물이나 이런 것 넣으면은 여기서 똑같이 어떤 디스로케이션들, 이런 분산상을 자르고 시어링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피닝 같은 것들이 발생하거나, 피닝이 발생하면은 어떤 보잉이 생겨서 보잉의 이런 각도가 샤프할수록 훨씬 더 강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페라이트 평균 이동거리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강도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당연히 강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디스로케이션이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많이 나오겠죠. 철, 탄소 평형 상태도 페이즈 다이아그램. 여기서 상변태하는. 그래서 철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변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변태하는 거에 대해서 잘 보시면, 상태도 규칙 여러 가지, 이건 기본적인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퀴즈들, 자, 그죠? 여기서 이런 퀴즈들 문제 푸실 수 있겠고요, 같이. 그래서 무게 분율 구하는 거, 조성 구하는 거, 이런 거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런 것도 중요하죠. 미세 조직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라멜라 구조 왜 생기는가. 그래서 이거는 공전계, 공석계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전계에서 이거는 이제 아공정에 해당되는 거죠. 아공정과 가공정.
조건. 공정, 공석, 포정. 뭐 이런 부분들. 공정은 리퀴드에서 솔리드, 솔리드. 그 다음에 공석은 솔리드에서 솔리드, 솔리드. 포정은 솔리드, 리퀴드에서 솔리드. 철강에서는 이 공정은 리퀴드에서 그 BCC 아이언과 페라이트와 그다음 세멘타이트가 되겠고, 여기서 똑같죠. 유텍토이드도 오스나이트에서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 포정에서도 델타의 리퀴드의 오스나이트,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세 개를 본 것이고요. 뭐 이런 퀴즈 낼 수도 있겠죠. 어디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상태도를 보고. FEC 다이아그램 그리는 거 문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꽉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한 다 그려가지고 설명을 쫙 하는 거죠. 그림 쫙 그리는 FEC 페이지 다이아그램. 자, 그래서 페이지 다이아그램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다이아그램을 꼭 미리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다이아그램을 본인이 그리고 뭐 아공석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되겠죠. 그러면은 페이지 다이아그램 못 그리면 아예 이 문제를 다 못 풀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뭐 초석 페라이트 생기는 거, 펄라이트 생기는 거,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겠고. 요거 응용한 것들 계속 나올 거예요. 응용한 문제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몇 퍼센트에서 뭐가 생겼다. 그러면은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가면서 낼 수 있겠죠. 당연히 요것만 그대로 내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응용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단순한 문제죠, 사실 이 퀴즈는. 근데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퀴즈랑 관련된 응용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유텍토이드 온도를 바꾸고 조성을 바꾸는 경우, 상변태 거동, 뭐 관행이랑 과열, 균일 핵생성과 그 불균일 핵생성, 뭐 이런 부분들 이론적인 거 설명할 수 있겠죠. 요 공정 설명하신 크리티컬 레디어스에 대한 부분 중요한 거죠. 크리티컬 레디어스. 이게 작아도 되는 거죠. 만약에 관행을 많이 하면 그런 부분들. 속도론적인 거, 키네틱스. 그래서 아브라함 이퀘이션으로 문제 푸는 거 나가겠죠. 이걸로 문제 풀면 되고. 그래서 뭐 그래프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상변태 어떻게 하는가, 관행 똑같죠. 여기도 공석에서도 카본 확산에 의해서 펄라이트, 라멜라 조직, FEC 다이아그램, 뭐 그다음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AR1이나 AR3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AR1은 알파 플러스 감마를 나누는 온도, AR3는 알파 플러스 감마와 감마를 나누는 온도. 대망의 TTT야 CCT, 뭐 여기서 문제가 또 나가겠죠. 당연히 두 문제 나가겠죠. 그죠? TTT 그리는 것, 뭐 그리는 원리는 다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TTT의 중요한 건, TTT는 그림을 항상 요렇게 홀딩이라는, 홀딩, 아이소서멀.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 바뀌면 안 된다는 것. 등온이죠. 등온이니까 당연히 온도가 바뀌면 안 돼요. 온도 바뀔 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쪽에 펄라이트, 메이나이트 이런 거, 이런 문제 당연히 나갈 겁니다. 구상화열절, 스페로다이트, 마르텐사이트, 뭐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만드는 거, 마르텐사이트 형태, 무확산 전달면,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템퍼링 하면 되죠. 요런 문제들. TTT에서 이제 뭐 초석 페라이트, 뭐 이런 당연히 나갈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이 풀어보시고, 이런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많이 예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소 영향. 그 다음에 뭐 강도. 그 다음에 뭐 리덕션 인 에어리아, 뭐 연신율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강도나 이런 것도 순서가 나오죠. 순서대로 마르텐사이트부터 해서 스페로다이트까지 쭉 순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 다이아그램. 요까지 이제 시험 문제 나갈 건데.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다는 정확하게. 그래서 그대로 그림 따라서 그릴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따라서 그립니다. 미세 조직 바뀌죠. 미세 조직. 미세 측정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CC 다이아그램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을 따라서 가면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게 뭐 TTT랑 또 관련이 바뀔 수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요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 사실 나올 내용들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 CCT 다이아그램에서 당연히 나가는 문제들은 뭐 이런 부분들, 제가 그림 그리겠죠. 그림 그려가지고 따라서 어떻게 무슨 조직이 형성되는가 이런 것들 질문할 하겠죠. 그 다음에 TTT에서 당연히 뭐 이런 관련된 뭐 이런 문제 비슷한 거 당연히 나가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뭐 이런 게 조성이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각 미세 조직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뭐 그러니까 벌써 두 문제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도에서 뭐 공석이나 뭐 공정이나 뭐 그런 거 제가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상태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정 조건에 대해서 뭐 미세 조직도 그림도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벌써 한 3문제. 만약 아브라함이 낸다면 4문제. 이거 낸다면 뭐 5문제. 핵생성에 대해서. 응고와 핵생성에 대해서.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뭐 이런 부분도 뭐 당연히 나갈 수 있고. 이것도 나갈 수 있죠, 이거. 라멜라 조직 형성된 이유. 뭐 한 6문제. 자, 이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나갈 수 있는 것들은 홀 패치 이런 거 중요한 거죠. 홀 패치. 왜 그레인 사이즈 작아질수록 강도 높아지는가? 7문제. 그 다음에 뭐 전이 밀도, 그 다음에 와 아까 오더링에 대한 쇼트 레인지 오더링, 롱 레인지 오더링. 그래서 이게 이 전이 밀도까지 연결되는 이 스토리. 그래서 뭐 온도에 의존하는, 온도에 대한 영향성 뭐 이런 부분들. 8문제. 슬립 시스템 만약에 하나 뭐 그냥 재미삼아 낸다. 9문제. 어떤 용질 확산, 어떤 공급면에 뭐 들어가는가 뭐 이런 부피 변화 뭐 이런 부분들. 뭐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 낸다면은 10문제. 요 정도 안에서 나가겠죠, 그죠? 요 정도 뭐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제 뭐 그냥 역사 여러분들의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한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문제 나갈 것은 한 뭐 5문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저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도 문제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꼭 시험을 치러 이제 오셔야 되겠고, 시험을 공지는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제 강의 공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꼭 그 마스크를 꼭 하고 오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으시면 강의실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계산기 같은 거 지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발열 체크를 해서 또 너무 온도가 높거나 그러면 또 이렇게 시험을 따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 그 전까지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물론 제가 뭐 8주차, 2차시, 3차시 강의자를 올리겠지만 일단은 뭐 먼저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시험 칠 때 같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서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